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가벼운 두통을 앓은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보통 일시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 통증 강도가 약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편두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런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두통은 한마디로 발작적인 두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두통과 함께 식욕부진이나 구역감, 구토 또는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들을 동반하곤 합니다. 편두통에서 나타나는 두통은 일반적으로는 일측성으로, 즉 한쪽 머리에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쪽 머리 또는 머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 양상을 보면 혈관이 쿵쿵 뛰는 것 같은 박동성이 많으나 머리를 쥐어 짜는 듯 하다거나 또는 쿡쿡 찌르는 듯 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통증이 안구까지 내려온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심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 중에 약 10% 정도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3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주로 젊은 성인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편두통 환자분들을 보면 보통 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목이 뻣뻣해진다거나 또는 무력감이나 피로감 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때로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반짝반짝하는 빛이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편두통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구토나 구역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외에 시끄러운 소리나 밝은 빛 같은 자극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피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통 증상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가라앉은 후에도 피로감이나 무기력, 집중력 저하, 신체 통증 같은 증상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두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몸의 신체 내부나 외부 환경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뇌신경이나 뇌혈관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또한 신경계의 통증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을 포함한 뇌화학물질의 불균형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 확장이 되면서 뇌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확장된 혈관이 그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면의 변화,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경우에도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불규칙한 식사나 불균형한 식사도 편두통 유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초콜릿이나 치즈, 가공식품 또는 MSG 같은 식품 첨가물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드와인 같은 알코올이나 커피 같은 과도한 카페인, 흡연도 누군가에게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 격렬한 신체 활동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호르몬 변화나 날씨나 기압의 변화, 밝거나 깜빡이는 빛, 큰 소리 또는 향수 같은 강한 냄새도 어떤 분들에게는 편두통을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편두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또 개개인마다 다른데요. 그러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를 평소에 알고 계시면 생활에서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죠. 그러니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